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년간 공사가 미뤄져 왔던 전남 최초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관계기관들의 탁상 행정 속에 결국 택지개발 시행사에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축구장 14배 면적의 외국인 학교 부지. 허허 벌판에 공사 안내판만 덩그러니 팽개쳐져 있습니다. 학교를 짓겠다던 캐나다 메이플립 재단이 사실상 손을 떼면서 전남 최초의 외국인 학교 유치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응을 조금 안 하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년 3월 개교할 것이라며 보도 자료까지 냈던 순천시 등 관계기관들은 이제 부지 활용 방안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립 재단과 체결한 협약이 적절하게 해지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 협약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협약 해지 절차는 좀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결국 외국인 학교 설립 계획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에코밸리와 학교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했던 광양경제청, 순천시 가운데 책임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 현실성 없는 MOU였습니다. 이런 신뢰성 없는 행정은에 교육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믿고 순천 신대지구로 입주하신 주민들의 피해로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해당 부지는 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외국인 학교 유치가 결국 무산되면서 종합병원 설립 등 다른 약속들도 또다시 공연불에 그치진 않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공항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중앙동 이순신 광장을 출발해 공화동 휴게소 등을 지나는 공항버스를 오동도에서 출발해 진남관, 경도 선착장, 신월동, 시청 등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공항버스의 운행 횟수는 하루 9차례로 지금보다 2차례 줄어듭니다. 여수시는 공항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과 관광지 등을 정류장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해양관광 자원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양 생태계가 뛰어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곳 255제곱킬로미터에 지난 2003년부터 330억 원을 들여 해양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만 16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 45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탐방로 안전시설 확충과 해양 쓰레기 처리, 전시물 보강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70주년 탄신일이었습니다. 전라 좌수영이 있던 여수에는 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데도 이를 알리기 위한 작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충민사. 지난 1601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후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당시 선조 왕명으로 지어진 사액 사당입니다. 경남 통영의 충렬사보다는 62년, 충남 아산의 현충사보다는 103년 전에 건립된 국내 첫 충무공 사당입니다. 매년 4월 28일이면 이곳 충민사에서는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해 제향 행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충민사의 이 같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민 대부분은 충민사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로만 알았지 이제 제사를 지나고 뭐 지내고 그런 거 쭉만 알았지 그 깊이는 많은 깊이는 몰랐죠. 전라 좌수영 본영이었던 진남관과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 정도만 관광 코스로 알려져 있을 뿐 충무공이 작전을 지휘했던 고소대와 충무공 어머님 기거지 등은 아직 위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남 통영이나 충남 아산과 비교해 여수의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고 혼을 되살리기 위한 기념관 하나 없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동부 육군에 산재되어 있는 충무공의 어리수면 있는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정신과 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 좌수영이 자리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로
연전연승의 토대를 마련했던 여수. 여수 지역 곳곳에 충무공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여성 농업인들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12개 농촌마을에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농번기 중 식사 담당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재료 구입비로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급식 기간은 20일 이상 25일 이내로 급식 인원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108개 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수 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여순사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고효주 상임대표는 어제 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이 좌익 군인들에 의한 군사 반란 사건인데도 여수, 순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반란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으로 확정지은 마당에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규정짓는다면 10,000명이 넘는 민간인 학살 등 역사적 사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며 명칭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턱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한 절벽과 다름없습니다. 집 앞 장애인 복지관을 가는데도 수차례 난관에 부딪힌다고 하는데 김진성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30대 박휘기 씨.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활치료 등을 위해 2km 이내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합니다. 턱은 높고 쓰레기 등이 쌓여있는 아파트 내 인도는 꼼도 못 꾼 채 오가는 차량을 피하다 보면 겨우 도로. 인도로 올라서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노면 탓에 진입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거 보세요.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빙 돌아서야 완만한 진입로를 찾아 오릅니다. 휠체어가 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죠. 한 바퀴 빙 돌아서. 인도의 차량 출입을 막으려는 시설물도 진입로 곳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도 이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세요? 다시 어떤 길로 가서 차도로 해서 다음 곳도 물러오는 거죠. 조금만 타게도 절벽 같은 그런 장애를 겪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목포에서만 대략 2,300여 명. 하지만 이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횡단보도 턱이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높이 실태는 조사된 적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원전 냉각수로 쓸 바닷물의 사용 허가를 놓고 원전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온 배수 피해를 놓고 4년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2일이면 바닷물 사용 허가가 끝나는 한빛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바닷물을 앞으로 27년 더 쓰게 해달라고 영광군청에 신청했습니다. 원전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연간 100억 톤의 바닷물을 원전 냉각수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4년 전 허가 때도 원전 온배수가 바다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똑같은 요구를 했지만 원전이 4년째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사용 기한만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배수로 인한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광역 해양 조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광군청은 어민 눈치도 봐야 하고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없어 허가와 불허 그리고 4년 전과 같은 기한 조절 카드를 놓고 만지작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허가 조건 이행 여부, 그다음에 어떤 관계 법령, 그다음에 감사원 심사 결정 내용, 그다음에 우리 아까 사회단체 어민들 전체 의견 저희가 수렴해서 원전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라.
해주지 말아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어민들은 대규모 허가 반대 시위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민 소득 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여수시 돌산 군내에 화로 위판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제 준공식을 가진 군내 화로 위판장은 연면적 938제곱미터 규모로 위판장 외에도 어민 대기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여수수산물 종합센터 인근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판매장과 포장실, 냉장실을 갖춘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화로 위판장과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통해 산지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가 전라선 KTX 운행으로 인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옛 여수역 인근 마레터널에서 율촌역 구간 21.4km에 이르는 폐선 부지에 모두 9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미평역에서 만흥공원까지 7.8km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와 협의 보상을 마치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의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13년부터 가공비 절감과 공장 수익성 향상을 위해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공장별 원가 분석과 원가별 기능 분석 등을 통해 개선과제 1,200여 건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816건을 개선함으로써 8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900건 이상의 과제를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00억 원에 가까운 원가 절감을 통해 매출 1조 원과 맞먹는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